항구 도시 목포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내려는 듯 품어안고 있는 유달산. 그곳에 가면 애잔하게 흘러나오는 노래가락이 발길을 이끕니다. 이남영의 목포의 눈물이에요? 네네. 아, 여기서 듣네요. 네. 한이설인 노래. 목포 시민들의 조금 성금도 모아서 이렇게 1969년에 세웠던 노래비가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들과 목포 시민들한테 이렇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식민의 서름을 달래주던 노래는 시대를 넘어 역사의 울분을 대변하기도 했죠. 호남의 애국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은 목포의 눈물을 잊지 못하고 잊고 있고 또 이난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거의 40대 이상 분들은 전국에서 다 아는 노래들이죠. 네. 목포의 눈물 속에 등장하는 노적봉.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며 임진왜란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300년 원한품은 유달산 노적봉 밑으로 지금도 아픈 민족사의 발자취가 완연합니다. 북항이요. 북쪽에는 항구. 네. 이거 뒷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쪽에 있는 건 앞선창. 예, 오구를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일본인들의 거류지였고 도시 깊숙이 역사가 스며있는 항구 목포. 100여 년 전만 해도 목포는 전국 6대 도시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근대화의 영화 뒤에는 눈물 어린 한도 깊었습니다. 우리 근대사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도시. 목포가 간직하고 있는 애달픈 역사 속으로 떠납니다. (1897년) 개항 이래 목포는 격자형 도로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근대 건축물이 들어선 계획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항구를 통해 교류할 여러 나라의 거류지를 조성하고자 갯벌을 매립해 부지를 확보하고 네덜란드인에게 목포의 시가지 설계를 맡겼습니다. 앞에 있는 이 도로가 120년도 넘었어요. 예, 그게 이제 변한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대로 그때 도로 계획했던 그 도로를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변함없이. 목포 개항 13년 뒤 나라의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면서 목포항은 수탈의 전진기지로 전락했습니다. 그 일제 식민 지배의 상징이었던 곳이 옛 일본 영사관입니다. 1900년대 지어진 건데 전국에 있는 영사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포 최초의 근대 건축물인 옛 일본 영사관. 해방 이후 시청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이곳에는 목포의 역사가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비석은 조선 육지 면화
달상지비라고 하거든요. 1904년에 이제 그 부임한 일본 영사가 여기에 목포의 앞에 고하도에다가 처음 육지면화를 시배를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육지면이 재배되면서 일본의 면화 수탈이 본격화됐는데요. 목화의 씨앗을 빼는 그 시절의 조면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일본산 재팬이라고 써졌죠. 목포 그 선창 쪽에 항구 쪽에 이런 면화 공장이 기계가 한 20대나 뭐 40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장이 한 뭐 40개 정도 즐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일제 강점기 목포는 겉으로는 가장 번성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홀망체가 있는 쪽 어느 도시보다 억압과 착취의 그늘이 짙었습니다. 목포에 살고 있을 때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 옛 일본 영사관의 뒤편에는 유달산의 암벽을 뚫어서 미로처럼 만들어 놓은 커다란 터널이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공습에 대비해 일제가 만든 이 방공호에도 당시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목화나 이런 것만 수탈해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력도 이렇게 수탈하고 또 만행을 저지르고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았을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보호 장비도 없이. 그러니까. 어둡고도 긴 방공호는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30여 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진짜 가슴 아픈 현장이네요. 저렇게 동굴에 있다 나오니까 하나 세상이 앞으로는 열리기를. 목포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이자 일제 식민 정책의 전략기지였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곳은 이른바 일흑삼백이라 불리던 목포의 생산품을 수탈하는 천병이었습니다. 300이라고 하면은 쌀, 그다음에 소금, 목화 요것을 300이라고 일흑은 김이거든요. 이러한 농산물을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이 착취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더 이상 뭐 많은 희망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일제 강점기인가였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대. 악랄했던 착취의 본거지는 이제 처참했던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되어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셔버리자 가고 한쪽에서는 아픈 역사도 역사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애국심을 고취를 시키고 그런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근대 역사 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독립을 향한 목포의 치열한 항일의 숨결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달산 북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당시 조선인 거주지역. 북촌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가난한 판잣집들이 모여들면서 만들어 놓은 골목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 느낌으로 그린 것 같아. 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쯤에서 옥단이가 살았대요. 네. 옥단이는 물지개를 지고 이 비탈길을 누비며 물장수를 하던 소녀인데요. 그 시절 목포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었던 실존 인물이라는군요. 우리 극작가 차범석 선생님께서 옥단어라는 소설을 마지막으로 쓰셨어요. 그 작품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연극이 무대에 공공연하게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의 골목길을 옥단이 길이라 하자. 그래서
물을 이렇게 동해 바위산인 유달산 자락에는 이런 샘이 많지 않아 물이 귀했는데요. 물동이꾼 옥단이의 삶과 그 시절을 잠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봐 이제 한 바퀴. 걸어요? 예. 옥단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아주 절절하게 느껴보세요. 아니 걸으세요 걸어. 무거워? 약간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여야 무지개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원래 그랬어요 진짜로. 옥단이 같아? 옥단이는 억척스럽게 그 시대를 헤쳐왔던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일 겁니다. 다른 지역과 정말 다르게 정말 더 작고 추억이 많은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목포가 문화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수많은 옥단이들의 삶의 궤적 위로 세월이 쌓인 골목길. 이곳에서는 우리 근현대사의 뒷골목 풍경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실핏줄처럼 이어진 길은 시린 겨울 같았던 역사 속에서도 추억이라는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목원동은 목포의 심장이었고 거기서 피를 뿜어내주잖아요. 그 실핏줄을 타고 이렇게 돌아서 온몸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에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포 목원동은 우리나라 근대극의 선구자인 김우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했던 일들을 그냥 쓰시는 거죠, 작품. 그렇죠. 그러면서 만으로 29이고 30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이미 작품이 78편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주 젊어서부터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이 거리에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낸 김우진은 일본 유학 후 목포로 귀향하는데요. 여기가 여기 앉아서 우리가 김우진 옛 목원동 사무소였던 도서관 앞에는 천재극 작가 김우진의 작품들이 꽂혀 있는 소박한 서가가 연출되어 볼거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목포는 김우진뿐만 아니라 근현대 문학계에 걸출한 작가들을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죠. 이 의자는 이제 이 지역 작가님들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김지아 선생님 그리고 김우진 선생님, 그리고 수필의 대가 김진섭 선생님과 여류 장편 소설가 박하성 선생님 포토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물의 통로이기도 했던 목포항. 목포 최초의 쇼핑 공간이었던 이곳은 최근 문화예술 협동조합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적산가옥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목포의 예술가와 시민들의 손으로 되살려낸 것입니다. 계속 하기 좋을 텐데 그런 거. 사람들이 다니지 않게 되고 집들이 비어가는 거리에 예술이라는 혼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숲 작가들과 회원들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지붕까지 차오른 쓰레기들을 치우고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옛날 그대로의 계단들이니까요.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도 늘고 있는데요. 네. 옛날 그 가옥들은 다 이렇게 나무 하는 게 사람들의 관심은 100년이 넘은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것은 이게 프로그램이 어물전이라고요. 목포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가들이 고민하다가 어물전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물고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 작업, 도자기 작업도 하고 또 시장 가서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슬리퍼를 가지고 오래된 공간은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 공간으로 또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자 아트마켓으로 변신해 지역의 문화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것 같아요. 같은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밖에를 이렇게 내다보면 또 굉장히 포토존이 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100여 년 전 근대의 모습과 현대의 시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들, 이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건물들을 보면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그 새로 지은 건물들 사이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숨어 있듯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찾는 재미가 있었고, 네,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외로 되게 멋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대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목포. 이 도시는 지금 아픈 역사의 흔적을 품어안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유적들을 이제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도 새롭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수탈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강복 이후로는 또 한국인들이 그걸 오랫동안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생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주로 살았던 공간이지만 그 역사에는 조선인들의 삶이 또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근대 유산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화의 발자취가 가장 잘 보존된 도시로 꼽히는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목포는 역사를 품은 항구입니다. 대한민국 개항과 근대 역사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목포. 역사를 기억하고 근대를 추억하게 하는 남도 근대문화 1번지입니다.